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좌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최고시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8만 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800명이 나왔습니다. 감염자 수는 이렇게 계속 많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이 사망자 수는 여전히 조금 높은 게 아닌가. 2,800명 굉장히 또 많이 나왔네요. 또 높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가장 최근 들어가지고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9/11 아닙니까? 이 9/11 테러 20년이 지났지만 이 9/11 테러 때 한 2,90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2,8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거의 굉장히 큰 테러가 한번 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올해까지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7,855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 총수는 93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주일간의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80만 명씩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3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여러 지역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지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요것을 이제 해지를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학교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델러웨어 같은 곳에서도 이제 조만간 곧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지를 한다고 하고요. 실내 안에서. 그리고 뉴욕도 이번 주 안에 마스크 착용 실내 안에서 의무화한 것을 이제 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면서 조만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돌아설 것 같네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에 대해서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 독감같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2월 15일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실내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제 해지를 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LA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 계신 분들은 실내 안에서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화이자에서는 이제 조만간 곧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5세 미만이요. 영유아를 위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곧 승인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5세 미만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좀 무서우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때문에 가장 난리 난 곳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에서 트러커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의무화하는 것 때문에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0일 넘게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캐나다 트러커들이 미국하고 캐나다를 오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지금 막아서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미국하고 캐나다의 물류 통로가 막혀가지고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미국으로 수출이 되거든요. 수입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또 막힌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들어가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어제 이 공화당의 1인자 맥코넬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6일 그러니까 요번 연도 말고 작년이죠. 작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은 이것은 폭력 반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를 향해 가지고 또 직격탄을 날린 거죠. 얼마 전에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한테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공화당 1인자인 맥코넬이 이제 트럼프한테 직격탄을 날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신이 대통령이 다시 된다고 하면은 1월 6일 날 난입 사건에 연루됐던 그 모든 사람들을 사면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공화당 1인자 이 맥코넬은 그것은 폭력 반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정말 이 대선 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자신이 대선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이거 뒤집으려고 했었어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사기를 치려고 했었던 거죠. 대선 사기는 트럼프가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리고 트럼프를 굉장히 따르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백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백인들 중에 백인 우월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공부를 많이 한 백인들은 그런 사상에 빠지지도 않아요. 정말 막 white trash 같은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굉장히 머리 빈 백인들, white trash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서 또 대한민국의 위상을 또 올려주는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있지 않습니까? 좀비물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서 이제 상영을 시작을 한 지 단 1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넷플릭스 역대 흥행 순위 5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한국 드라마 미쳤습니다.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는 요거까지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밌는 모든 이 한국 드라마들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예전에 네이버 웹툰에서 다 인기를 했었던 그런 만화들을 드라마 시킨 것이거든요. 어쨌든 따봉이고요. 그러니까 웹툰도 굉장히 재밌다라는 거죠. 어쨌든 드라마가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웹툰은 또 막 읽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대신에 드라마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최고가 아닌가. 이런 유튜브도 제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냥 막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최고인가? 그러니까 영상이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느니 만다느니 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전쟁 위기 속에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에너지 협력하는데 손을 잡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러시아를 이제 제재를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다고 하면은 제재를 막 엄청나게 두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가스 같은 거, 그것을 이제 차단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에너지 협력을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제재를 한 러시아 극동부 지역에 중국이 가스를 공급을 한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렇게 손을 잡고 쿵짝이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국이 올림픽 개최한 다음부터 중국에 대한 이런 짜증나는 일들이 역시 전 세계 1위는 중국이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완전히 강하게 바뀌었거든요. 중국 제발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찌그러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가지고 이 IMF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르헨티나가 2018년도에 IMF로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아르헨티나의 구조조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예전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1998년도에 IMF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아르헨티나도 2018년도부터 IMF 사태를 겪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아르헨티나 경제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생각을 해가지고 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IMF 반대를 한다고. 그런데 한국이랑 완전히 대비가 되는 게, 한국은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IMF를 그 다음 연도인가 바로 극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면은 진짜 한국은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봤을 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14명이 사망을 하고 35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거 보면은 자연재해가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폭우 같은 거, 뭐 산사태, 눈사태, 지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폭염, 폭염은 굉장히 지금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워밍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가 가장 무서운데, 이 자연재해를 좀 잘 안 일으키게 하려면은 우리들이 지구를 오염하는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제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어제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0.8%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 정도 상승을 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주들하고 은행주들이 실적이 좋았다고 해요. 실적 발표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4분기 요 실적 발표가 좋아가지고 은행주들 그리고 기술주들이 이제 끌어당겨가지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주식시장이 오른다고 하면은 같이 오르는 게 있죠. 비트코인, 어제 비트코인도 상승을 해가지고 45,000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이 JP 모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38,000달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5,000달러잖아요. 12% 정도 더 내려가야 한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JP 모건에서는. 어쨌든 38,000달러도 굉장히 높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식탁 물가 있지 않습니까? 그로서리, 이 그로서리 가격이 또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이제 미국인들의 불만이 더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불만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또 연준의 압박이 가겠죠. 그러면은 또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가 또 많이 나올 것입니다. 금리 상승한다 또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주식 시장이 또 이렇게 좀 출렁이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2% 정도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시총이 드디어 6천억 달러가 무너졌다.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6천억 달러가 무너지면서 엔비디아 시총에 밀렸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메타,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만 주식이 35% 정도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다시 상기시켜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게 또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독점법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독점법은 미국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가 넘어간 기업들만 반독점 이 법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반독점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간에 이 메타, 이 페이스북은 아시다시피 이 메타버스로 이제 모두 올인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뒤로부터 살짝 오르다가 지금 계속 내리막을 꽂고 있습니다. 과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지 예전에 페이스북처럼 그렇게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좀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ARM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기업. 이 ARM 반도체 기업이 엔비디아랑 이제 합병을 하려고 했다가 이 무산이 됐잖아요. 각국의 규제들 때문에, 그리고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반독점 때문에. 그래서 이 ARM 기업이 아마도 내년 2023년도 3월 달쯤에 IPO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이 IPO 준비를 계속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주식 중에 엄청나게 폭등한 주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폭등을 했는데 요번에 또 한번 폭등을 했어요. 어제 펠로톤, 이 홈 트레이닝을 파는 이 기업인 이 펠로톤의 주식이 어제 또 25% 정도 이제 폭등을 했는데, 이렇게 폭등을 한 이유는 펠로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하겠다. 그리고 이 CEO, 창업자였던 이 CEO를 물러나게 하고 더 유능한 사람을 CEO에 앉히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자마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펠로톤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말도 못하게 올라갔었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지금 엄청나게 빠진 상태예요.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펠로톤 최근 들어가지고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GM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GM 자동차 회사에서 올해 전기 픽업 트럭 그리고 전기 SUV 생산 목표를 6배 이상 늘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이 전기차 픽업 트럭이랑 이 전기차 SUV를 이제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뒤로부터 주문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나 봐요.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6배 정도 늘린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어쨌든 최고고요. 전기차 따봉.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50억 달러를 투입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전기차를 얘기를 함에 있어 가지고 테슬라를 얘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테슬라만 이제 쏙 빼놓고 포드하고 GM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또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삐져가지고 트위터로 굉장히 노골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비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꼭두각시 인형아 뭐 삭스 막 이러면서 젖은 양말 뭐 이러면서 투표로 몰아내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는 그 얘기를 이제 들어서인지 바이든 대통령이 테슬라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최고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제 또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날렸는데 그 부분만 편집한 동영상을 리트윗하면서 이렇게 또 선글라스 끼고 있는 그 이모티콘을 이렇게 딱 보냈다고 하네요. 화가 좀 많이 풀어지지 않았나 일론 머스크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에서 이제 미국이요. 미국 현대 기아차에서 48만 대의 자동차들을 리콜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리콜을 하냐면은 전자 제어 유압 장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혹시 현대나 기아차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데 이 리스트에 있는 자동차들은 집에다가 자동차를 주차하지 말고 스트릿, 길거리에다가 파킹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건물에서 떨어진 길거리에다가 파킹을 하라고 했다고 해요. 불이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대략 한 11대 정도가 이렇게 해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부상자는 한 명도 없었지만 정말 불이 날 수 있다고 하니까 현대 기아차 가지신 분들은 한번 리콜 찾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